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2천만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29살 때 마이너스 3천만 원의 빚이 있어서 남들보다 출발선은 늦었지만 높은 월 저축액과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부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높은 월 저축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돈을 더 벌고 안 쓰면 됩니다. 저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으로 돈 못 버는 대부분 사람들조차 자기만의 투자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 실력은 곧 수익금과 수익률입니다. 아무리 투자를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잘 벌었느냐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투자 수익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투자 방법을 하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사람들하고 회의하다 보면 대부분 자기와 다른 의견을 들으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내가 틀린 부분이 있을 때 인정한다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내가 투자를 못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투자를 처음 할 때 가장 먼저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나는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고 투자로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하는 하락할 때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했고 그 덕분에 투자로 돈을 항상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줄기는 투자의 귀재들 말처럼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매수하고 환희에 찰 때 매도하는 것으로 잡고 곁가지들은 나한테 맞춰 투자 원칙을 개선해 나간 것이죠. 이렇게 투자의 귀재들이 하락할 때 매수하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도 그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싼 가격이면 투자해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가격을 보지 말고 내재 가치를 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가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싼지 비싼지를 판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5만 전자일 때 그 당시 내재 가치를 봤을 때 싸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삼성전자가 HBM을 하이닉스처럼 납품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5만 전자까지도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5만 전자일 때 사람들은 내재 가치가 그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다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전에 하락하기 직전 9만 전자였을 때는 내재 가치가 높으니 앞으로 더 상승할 거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10만 전자, 15만 전자 갈 거다라고 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내재 가치가 싼지 비싼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주가 차트상 많이 하락했고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가 매수할 때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규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보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일 뿐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업의 내재 가치로 현재 비싼지 싼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싸게 사는 최적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다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역사적으로 걸어온 이력들과 주가 차트를 보고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인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호재와 악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과 걸어온 과거를 보고 먼 미래를 보며 판단하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 남들은 이제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냐면 일단 가격이 싸졌고 삼성이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들은 미래 자동차나 로봇에도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상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현재 열광하는 HBM이 아니더라도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주가는 HBM 때문에 상승한 것이지만 어차피 이 또한 누구도 알 수 없었던 호재였으며 결국 싸게 사면 올라가는 규칙을 따른 것 뿐입니다. 이처럼 내재 가치는 지금 당장 기업의 실적에 영향이 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긴 미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팁을 드리자면 주가가 하락할 때 그 전 최고점에 있었던 호재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최고점에 있을 때 최저점에 있었던 악재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투자의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이죠. 결국 투자의 규칙은 상폐되지 않는 한 영원한 하락과 상승이 없기 때문에
싸게 사기만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싸다고 판단이 들어도 이 판단이 맞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죠. 자꾸 본인이 공부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타이밍은 항상 틀릴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투자 시장에 대해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투자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라도 그 상황이 당연한 것이라며 담담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싸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이 틀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수할 때 매수가보다 훨씬 더 상승할 걸 기대하며 투자를 하지만 저는 장기 투자하며 최소 원금은 보장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투자할 때 빨리 돈 벌 생각은 대신 저는 돈을 잃지 않고 원금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이 작은 마인드 차이 하나가 매수 이후 추가 매수 및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와 그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격이 상승하게 비싸졌는데 내재 가치를 얘기하며 더 오를 수 있다고 돈 못 버는 사람들의 얘기는 믿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투자는 진짜 실력자의 말을 귀 기울이고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